자, 조합 문제풀이를 계속 해볼게요. 필수 예제 17-10번이고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A, B를 포함한 8명 중에서 4명을 뽑아 일렬로 세운답니다. 자, 그 A, B를 포함한 8명 중에서 4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인데요. 1번 A, B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 4명 중에 A, B가 포함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일단은 나머지 6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U 콤비네이션이 그런 다음에 A, B를 포함한 4명을 일렬로 세우면 되겠지. 그래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 U 콤비네이션 2에다가 4명을 일렬로 세우는 4 팩토리얼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A는 포함하고 B는 포함하지 않는. 그럼 A는 들어가고 B는 포함하지 않는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도 이것도 그려보면 자, A는 포함돼요. 그럼 몇 명만 뽑으면 되냐면 A, B를 제외한 6명 중에서 3명을 뽑으면 돼요. 3명을 뽑았죠. 그럼 A를 포함해서 4명이 되는데 이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6 콤비네이션 3 곱하기 4 팩토리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A, B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수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그림을 그리면 좀 편리해요. A, B를 포함하지 않으면 6명 중에서 4명을 모두 선택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4팩토리얼. 이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A, B를 모두 포함하고 A, 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 이웃은 한 사람으로 묶는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A, B를 모두 포함하고 그러면은 1에서 우리가 미리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6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A, B를 포함해서 4명이 되는 거잖아. 하나, 둘, 셋, 넷. 그죠? 근데 A, B를 한 사람으로 묶어요. A, B를 한 사람으로 묶어요. 그러면 총 3사람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B도 A, B 안에서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그 2팩토리얼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유제를 풀어보자. 17-18번 9개의 숫자 1부터 19가 있습니다.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의 숫자가 서로 다른 3개의 홀수와 각 자릿수의 숫자가 서로 다른 3개의 홀수와 서로 다른 2개의 짝수로 이루어진 수의 개수. 너무 내용이 좀 복잡하죠. 쟤도 한번 홀수는 1, 3, 5, 7, 9. 그 다음에 짝수는 2, 4, 6, 8이에요. 자, 그 수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냐면 일단 생각 먼저 해보세요. 자, 봐, 준우야. 홀수 5개 중에서 3개, 짝수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5개 중에서 3개를 뽑고요. 그리고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요. 그러니까 5 콤비네이션 3 곱하기 4 콤비네이션이 기본적으로 되는데 그러면 얘네들을 수잖아요. 5자리 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5개의 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즉 5 팩토리얼을 곱하면 됩니다. 이걸 잘 메모해둬 봐요. 자, 이번엔 필수 예제 17-11번을 보자. 10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0부터 9까지 3개를 뽑아 만든 3자리 자연수. 3자리 자연수 있는데 100의 자릿수를 A, 10의 자릿수를 B, 1의 자릿수를 C라고 한번 하는 거예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같은 숫자를 여러 번 뽑아도 상관없대요. 자, 이 3자리 자연수는 과연 몇 개일까? 같은 수를 여러 번 써도 상관없어요. 자, 이때 0이 포함되는 경우는 100의 자리, 맨 왼쪽 자리에 0이 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숫자 10개 중에서 9개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의 자리에는 0을 제외한 9개가 올 수 있고요.
같은 숫자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면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는 10개씩 올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100의 자리만 9개가 오고 10의 자리와 1의 자리는 10개씩.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9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번도 볼까요? A가 B보다 크고 C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자연수. 자, 100의 자리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10의 자리가 크고 그 다음에 1의 자리가 크다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할까? 이제 같은 경우는 없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100의 자리가 9일 때, 8일 때, 7일 때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복잡해지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한데 0부터 9까지 그러니까 0부터 9까지 10개 중에서 일단 3개를 뽑는 거야. 응? 뽑은 다음에 제일 큰 수를 100의 자리, 두 번째 큰 수를 10의 자리, 제일 작은 수를 1의 자리에 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뽑기만 하면 10개 중에서 3개를 뽑기만 하면 자리가 결정되는 거지. 제일 큰 수는 100의 자리, 두 번째는 10의 자리, 제일 작은 수는 1의 자리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 그래서 얘는 그냥 컨비네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의외로 쉬운 문제였죠. 그죠? 뽑기만 하면 크기 순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작 어려운 거는 3번입니다. 이 3번은 별표를 좀 해놓으세요. 이렇게. 자, A가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2번과 똑같은 것 같은데 등호가 들어가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이걸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의 경우는 좀 어려운데요. 일단은 첫 번째 경우로 나눠요. A, B, C 크기인 수는 방금 전에 구했죠? 그 다음에 경우수를 나누는 거야. 이번에는 B랑 C랑 같은 거야. 그럼 어때요? 10개 중에서 2개만 선택하면 되죠. 왜냐하면 A, B만 선택하면 C는 B랑 똑같으니까 작은 수가 되니까 10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와 B가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10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 10개 중에서 만약에 9와 2가 선택됐어. 그러면 제일 큰 수가 A고 두 번째 큰 수가 B잖아요. C는 그냥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B랑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10개 중에 2개만 선택하면 된다라는 개념을 이제 생각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이 A, B, C가 모두 같은 경우는 10개 중에서 0을 제외한 0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0, 0, 0은 세 자리 자연수가 아니니까 1부터 9 사이의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3을 뽑았어. 그러면 그냥 똑같이 3, 3, 3을 쓰면 되니까 9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3번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다. 오케이? 어때 현우야? 이거 3번 이해? 이거 좀 많이 꼼꼼하게 읽어봐야지 돼. 시간을 가지고. 17-19번을 볼게요. 4개의 숫자 1, 2, 3, 4. 0이 없네요. 그죠? 2개를 뽑고, 보니까 1, 2, 3자 중에서 2개를 뽑고, 3개의 숫자 3, 4, 5 중에서 1개를 뽑아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세 자리 자연수. 이 세 자리 자연수에 102자리 숫자를 A, 12자리 숫자를 B, 102자리 숫자를 C라 할 때, 이건 좀 더 어렵다, 그지? A와 B는 크기가 있고, C는 크거나 같을 수도 있다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합니다. 이것도 경우를 나눠야 돼요. 자, 첫 번째는 경우를 나눌 때, 첫 번째 1번은 뭐냐면, A, 같은 경우가 없는 경우, B, 이거는 이제 앞에서 풀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A 하고 B equal C인 경우. 이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자. 나눠서, 일단은 틀려도 괜찮으니까 경우의 수를 한번 계속 적어봐요. 노트에다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자, 17-19번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눕니다. A가 A, B, C 크기 순인 경우. 두 번째는 A는 B보다 크고 B랑 C랑 같은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제일 큰 값인 A를 기준으로 합니다. A가 5인 경우. 즉, 세 개의 숫자 3, 4, 5에서 5를 선택한 경우예요. 하나를 뽑는데, 그지? 그러면 BC가 될 수 있는 경우는 1, 2, 3, 4 중에서 두 개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1, 2, 3, 4 중에서 두 개를 뽑으니까 4 콤비네이션 2가 되는 거고요. 또 B가 4인 경우는 3, 4, 5 중에서 5를 뽑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제일 큰 수가 4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1, 2, 3 세 개의 숫자 중에 두 개를 뽑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 콤비네이션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3인 경우도 볼까요? A가 3인 경우는 BC는 1, 2로 정해져 있죠. 1, 2. 그래서 1, 2 두 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경우니까 2 콤비네이션 2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도 이번 A가 B보다 크고 C랑 같은 경우도 A가 5인 경우, 4인 경우, 3인 경우, 2인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제일 큰 수를 기준으로. 그럼 A가 5야. 그러면 B, C가 같은 값이니까 B만 선택하면 되죠. 1, 2, 3, 4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얘가 B와 C인 거예요. A가 4인 경우는 1, 2, 3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B, C 값이 되는 거고요. A가 3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3인 경우도 1, 2 중에서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A가 2면 B, C는 둘 다 1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먼저 1번의 경우의 수는 6 더하기 3 더하기 1이 돼서 10가지가 되겠고요. 2번의 경우의 수는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이 돼서 얘는 10이 됩니다. 20이 되겠다. A가 2가 되면 BC 모두 1이어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하나? 미안합니다. 선생님 착각했다. 지금 1, 2, 3, 4, 4개 중에서 2개를 뽑을 수는 있지만 2를 2번 뽑을 수는 없어서 이건 안 되네요. 미안합니다. 이건 착각했네요. 자, 이건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10이 아니라 9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19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난이도가 꽤 높은 겁니다. 오케이? 그 문제를 여러 번 읽고 풀이 과정도 따라서 적어봐야 돼요. 설명을 제대로 안 했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봐요. 필수예제 17-12번에서는 가로줄 4줄, 그 다음에 세로줄 5줄에 직사각형 칸이 있는데 균등합니다.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를 가로 세로를 1로 보면 돼요. 근데 직사각형의 개수는 가로선에서 2줄, 세로선에서 2줄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4 콤비네이션 2 곱하기 5 콤비네이션 3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인데 지금 직사각형의 개수가 60개잖아요. 거기서 정사각형의 개수를 빼면 되는데 정사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썼냐면 한 변의 길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거 이렇게 이런 정사각형의 개수는 4 곱하기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2인 거 한 변의 길이가 2인 것은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세로에는 이렇게 밑에 2칸이고 가로에는 3칸이에요. 그래서 3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3인 것까지 가능하죠. 이렇게. 얘는 2개가 있습니다. 그걸 다 더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3번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20개의 교점이 있어요. 5, 4, 20. 자, 그런데 세 점을 택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인데 삼각형은 일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을 선택하면 삼각형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20 콤비네이션 2에서 일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을 선택하는 경우를 다 빼줘야 됩니다. 그걸 이렇게 아래처럼 4개의 경우로 나누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별표를 해놓고 세네 번 풀어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직선의 길 0일 때, 그러니까 가로줄일 때, 예를 들어서 이것만 설명하자면, 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이 직선 위에 있는 4개, 5개의 점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5 콤비네이션 3이죠. 이때는 삼각형이 안 돼요. 하나, 둘, 3개 선택하면 삼각형이 안 됩니다. 이런 줄이 4개가 있죠. 그래서 가로줄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5 콤비네이션 3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40개. 직선의 기울기가 풀마 2분의 1일 때, 그러니까 가로선과 세로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2분의 1, 가로 2칸, 세로 1칸 이렇게 가는 경우를 따져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로줄에서 이렇게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거 2개,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증가하는 거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다가 4개가 있는 거예요. 4개가 있는데 여기서 점이 3개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4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1인 경우가 있죠. 이렇게 3개의 점부터는 삼각형이 만들어지고요. 4개의 점 4 콤비네이션 3, 4 콤비네이션 3, 이거 하나 이렇게. 또 반대 방향도 있죠. 자, 하나, 그 다음에 4 콤비네이션 3, 4 콤비네이션 3 이런 식으로다가 각각의 경우를 다 세면 돼요. 그리고 세로줄도 마찬가지로 있죠. 그래서 요 3번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20번을 볼까요? 다음 도형의 점을 꼭지점을 또 나왔네요. 삼각형의 개수인데 일직선, 그러니까 전체 점의 개수 콤비네이션 3한 다음에 일직선 위에 있는 점의 개수를 다 빼줘야 돼요. 한번 해보죠. 1번은 쉽네요. 그죠? 자, 1번 문제는 모든 점의 개수는 둘, 넷, 여섯, 여덟, 9개. 그래서 9 콤비네이션 3인데 여기서 지금 일직선이라는 것은 왼쪽에 선 하나, 4 콤비네이션 3, 오른쪽 4 콤비네이션 3이네요. 그죠? 그래서 빼기 4 콤비네이션 3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식을 쓸 수 있는 게 중요하니까. 자, 별 모양은 좀 더 복잡해져. 전체 점의 개수는 12개예요. 12 콤비네이션 3인데 여기서 일직선, 그러니까 선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선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럼 6 곱하기 4개 중에서 콤비네이션 3 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일단은 개념을 이해하고 식으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평면에서 3개의 평행선이 이것과 평행하지 않은 다른 4개의 평행선과 서로 같은 간격으로 만나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걸 한번 그려봐야 돼요. 사실은 그냥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려도 되긴 하는데 저 문제를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자,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과 평행하지 않은 4개의 평행선이 맞는다고 그랬잖아. 같은 간격으로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이렇게. 이런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안쪽엔 크기 같은 평행사 변형. 선생님이 손으로 그려서 크기 같지 않아 보이는데 크기 같은 평행사 변형이 8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이들로 이루어진 평행사 변형의 개수. 평행사 변형은 가로선 2개, 세로선 2개죠. 똑같아요. 여기서는 첫 번째는 가로선 3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경우 and
4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됩니다. 4 콤비네이션이에요. 자, 2번. 마름모가 아닌 평행사 변형의 개수를 구하세요. 마름모가 아닌 그럼 마름모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죠. 평행사 변형에서. 마름모라는 것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니까 이렇게 한 칸이 한 변의 길이 요 단위 길이 1이라 하자. 이렇게 1인 마름모의 개수. 그럼 얘는 6개가 있잖아요. 그죠? 마름모의 개수 한 변의 길이가 1인 단위 길이 하나 6개. 그다음에 단위 길이가 2개. 가로 세로가 2인 마름모는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름모의 개수는 전체 평행사 변의 개수 18개 중에서 18 빼기 한 칸. 2 곱하기 3 6개. 그 다음에 가로 한 변의 길이가 2인 마름모 2개. 이렇게 빼주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이들 평행선이 만나는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 자, 그러면 밑줄 긋고요. 서로 만나는 점을 꼭지점으로 한대요. 이때도 마찬가지야. 삼각형의 개수인데 이 삼각형은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일직선 위에 있는 경우를 다 빼줘야지 돼. 전체 경우의 수는 지금 4, 3이니까 12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원래는 삼각형이 돼야 되는데 빼기 일직선 위에 있는 그러면 일직선이라는 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거 그러면 4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어때요? 3줄 있죠? 그러면 3 곱하기 4 콤비네이션 3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줄도 마찬가지죠? 세로줄 여기도 3개의 점이 있으니까 그지? 그럼 얘는 더하기 3 콤비네이션 3인데 곱하기 4줄이 있어요. 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선생님이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렇지 일정한 간격이라 한다면 대각선으로 그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3개 그죠? 이런 식으로다가 근데 이런 방향뿐만 아니라 반대 방향도 있겠죠. 자,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을 수도 있습니다. 3 콤비네이션 3이죠. 그래서 3 콤비네이션 3이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으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자, 이것도 자를 대고 그림도 그려가면서 한번 잘 필기를 해보세요. 자, 이 필수 예제 17-13번은 조편성 문제라고 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편성 문제. 조합에서 다루고 있는 조편성 문제. 10명의 학생을 3명, 3명, 4명의 3개 조로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10명 중 2명은 여학생이고 여학생은 같은 조에 넣기로 할 때 나누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인데 자, 여기서 요 정석연구 요걸 꼭 읽어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걸 한번 볼까요? 서로 다른 문자 A, B, C들을 한 개와 세 개로 묶는 두 묶음. 그러니까 2개의 조로 나누는데 한 명, 3명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죠. 그죠? 또 하나가 2명, 2명 이렇게 조를 편성할 때 뭐 명수가 똑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명, 3명을 조로 편성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2명, 2명을 조로 편성하는 경우 이때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먼저 1명, 3명으로 나누면 그냥 그대로 4명 중에 1명 뽑고 and 3 콤비네이션 3 그래서 아주 쉽게 4 콤비네이션 1 곱하기 3 콤비네이션 3 이렇게 쓰면 되는데 2명, 2명은 그렇지 않아요. 2명, 2명은 같은 경우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4명 중에 2명 뽑고 그러니까 2명 중에 2명 뽑잖아요. 그래서 4 콤비네이션 2 곱하기 2 콤비네이션 2 여기까지는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같은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A, D와 BC, BC와 AD 같아요. 마찬가지로 AC와 BD, BD와 AC 같아요.
그러니까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어, B, D를 뽑는 경우와 A, C를 뽑는 경우가 같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 B와 CD, CD와 AB 같아요. 그래서 4 콤비네이션 2 곱하기 2 콤비네이션 한 다음에 나눠줘야 돼요. 같은 경우로. 같은 경우가 2개씩 나타나니까 4 콤비네이션 2 곱하기 2 콤비네이션 곱하기 2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됩니다. 왜냐면 같은 경우 수, 중복된 경우의 수로 나눠줘야 되니까요. 자, 여기서는 요 2 팩토리얼이 중요한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같은 수의 묶음이 m개일 때는 양변을 경우의 수를 m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됩니다. 같은 수의 묶음이 m개일 때는 m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요. 자, 그래서 위에서 잘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10명의 학생을 3명, 3명, 4명으로 묶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3명 어디 보자. 이거는 이제 설명이 이렇게 긴데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여기서 요거 보세요. 서로 다른 12개가 있습니다. 근데 조편성의 조의 사람의 수가 다른 거야. 3개, 4개, 5개 서로 다르죠. 세묶음으로 묶을 때는 그냥 12개에서 3개, 9개에서 4개, 5개, 5개 선택하면 돼요. 끝이에요. 그런데 5개, 5개, 2개 세묶음으로 물 때는 여기 5개와 5개가 같죠. 그죠? 얘가 개수가 같아요. 그럴 때는 나중에 2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4개, 4개, 4개. 세묶음으로 나눌 때는 그 세묶음 모두 개수가 같죠? 이럴 때는 자, 12개에서 4개를 선택하고 8개에서 4개를 선택하고 4개에서 4개를 선택하는 거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조편성을 할 때 조의 인원이 같냐 다르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를 3개를 해놓고요.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서로 다른 n개를 p개, q개, r개, pq 플러스 n은 당연히 n이 되겠죠. 세목급으로 나누는 경우인데 만약에 pqr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n개에서 p개를 선택하고 차례대로 빼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pqr 중 2개가 같은 개수야. 그럴 때는 다 계산한 다음에 2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PQR이 모두 같아요? 그러면 3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요. 자, 여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매우 난이도가 높은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위에서 1번 여학생을 3명의 조에 넣는 경우 수는 남학생 8명을 1명, 3명, 4명으로 3개수로 나누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럼 1명, 3명, 4명은 인원수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똑같아요. 8 콤비네이션 1, 7 콤비네이션 3, 4 콤비네이션 3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반면에 여학생 2명을 4명의 조에 넣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남학생 8명을 3명, 3명, 2명의 3개 조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돼요. 여기서 3명, 3명 인원이 같네요. 자, 그러면 8 콤비네이션 3, 5 콤비네이션 3, 2 콤비네이션 2까지 하고 나서 인원이 같은 2개의 조가 있기 때문에 2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같은 경우가 나타나요. 같은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어이구야, 문제가 꽤 많네, 그지?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게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거든? 자, 앞에 그 예제에서 설명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보죠. 17-22번에서 13명의 학생이 있는데 6명과 7명 다르죠? 그죠? 명수가 달라요. 그러면 차례대로 13명에서 컨비네이션 6명을 선택하고 그러면 7명이 남죠. 그러면 7명 중에서 7명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조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일렬로 나열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3명, 5명, 5명인데 5명, 5명 같죠? 이런 경우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자, 계산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계산하는 과정은 여기서 13 컨비네이션 3, 10 컨비네이션 5 곱하기 5 컨비네이션 5 이렇게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5명, 5명이 같은 경우는 양변을 2팩토리얼로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같은 경우가 나타납니다. 명수가 같을 때는 같은 경우가 중복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3번 보자. 3명, 3명. 이번에는 맞네요. 그죠? 이번에는 3명, 3명, 3명. 명수가 같은 조가 3개 조나 돼요. 그리고 4명, 4개 조로 나누는 경우일 수인데 이거 아래에다 쓰면 자, 순서대로 그대로 써요. 13 컨비네이션 3, 10 컨비네이션 3, 7 컨비네이션 3, 4 컨비네이션 4 이렇게 쓰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명수가 같은 조가 3개나 되잖아요. 그러면 3팩토리얼로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3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잘 메모해두고 이 개념은 좀 난이도가 높은 개념이라서 많이 고민해야 돼요. 시간을 충분히 투자해야 됩니다. 자, 17-13번도 비슷해요. 연속해서 한번 풀어보죠. 서로 다른 꽃 15송이가 있습니다. 5송이씩 세 묶음. 어때요? 5명씩 3개 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얘는 나눠줘야 돼요. 즉 15 컨비네이션 5 곱하기 10 컨비네이션 5 곱하기 5 컨비네이션 5가 되겠고 곱하기 3개 조 3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5송이씩 3사람에게 나눠주는 경우 있어. 이번에는 나누는 경우가 아니라 나누어 줍니다. 그죠? 나누어 줘요. 그럼 일단은 5송이씩 세 묶음으로 먼저 나누어야 되겠죠. 그죠? 그 묶음을 나누는 것 그리고 얘를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일렬로 세우는 경우일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번과 똑같은데 일단 15 컨비네이션 5 10 컨비네이션 5 5 컨비네이션 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개씩 같으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것까지는 뭐가 되냐면 세 묶음을 만드는 거예요. 세 묶음을 만들어 놨어. 그 다음에 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얘기는 세 사람을 일렬로 세우는 것 또는 세 묶음을 일렬로 세우는 것, 즉 3팩토리얼을 곱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고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자, 17-24번을 볼게요. 10명의 여행객이 있습니다. 3명, 3명 되면 명수가 같네요. 나누어 3개의 호텔의 투숙. 이건 뭐냐면 3개 조를 3개의 호텔에 나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명, 3명, 4명의 조를 편성했다면 이 3개의 조를 3개 호텔에 나열해야 하는 거예요. 3팩토리얼을 해줘야 됩니다. 그 얘기고요. 이때 특정한 3명이 같은 호텔에 투숙하는 경우 3명이
세 명인 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명인 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경우의 수를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요 아래다 써볼까요? 1번 특정한 3명이 3명인 조 3명인 조에 편성하는 경우가 있고요. 2번 4명인 조에 편성한 경우가 나눠집니다. 요 둘로 나눠서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걸 한번 볼까요? 3명이 특정한 3명이야. 그러면 10명에서 3명을 빼면 7명이 남잖아요. 그죠? 7명을 3명과 4명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 컨비네이션 3 곱하기 4 컨비네이션 4가 되겠고 명수가 다르기 때문에 끝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명인 조에 넣었다고 한다면 자, 보세요. 이번에는 여기 4명인 조 4명인 조에 3명을 넣었잖아. 그러면 1명만 뽑으면 되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7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하고 4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하고 1명 중에서 1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자, 1번 또는 2번이죠. 여기서 1번 또는 2번은 앞에 것은 35가 되겠고 뒤에 건 70이 돼서 합하면 105가 되거든. 105가지인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세 조를 세 개의 호텔에 투숙시켜야 되잖아요. 투숙. 세 개의 호텔을 A 호텔, B 호텔, C 호텔을 골라줘야 돼요. 그건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돼서 3팩토리얼을 곱해줘야 됩니다. 자, 17-25번을 볼게요. 8명을 2명씩 4개 조로 나누는데요. 그러면 일단은 2명씩 4개 조 같은 인원들이 4개 조가 있으니까 4팩토리얼로 나눠야 됩니다. 두 조는 시합을 하고 한 조는 심판을 보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 4개 조로 나눠야 되겠죠. 먼저 4개 조로 나눈 다음에 그 4개 조 중에서 두 조를 선택하면 걔네들은 시합하는 거야. 오케이? 4개의 조가 있어요. 4개의 조 중에서 그냥 2개 조를 선택만 하면 돼요. 선택해서 일렬로 세울 필요 없어요. 4개 중에서 2개 조를 선택만 하면 걔네들은 무조건 시합이야. 자, 그런 다음에 1개 조, 나머지 2개 조가 남았죠? 그 2개 조 중에 또 1개 조를 선택만 하면 걔네는 심판인 거야. 자, 그런 형태로다가 한번 식을 써보세요. 자, 8명을 2명씩 4개 주니까 일단 8명 중에서 2명 8 컨비네이션이 그럼 6명 남았죠? 6명 중에서 2명 4명 중에서 2명 2명 중에서 2명 이게 이제 일단은 나누는 경우의 수가 되겠고 지금 2명씩 4개 주니까 4팩토리얼로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4개 조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나눴어. 나눈 다음에 4개 조가 됐는데 4개 조 중에서 2개 조는 시합을 시키래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어디 보자. 오케이. 자, 현우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이건 오늘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거라서
연수 문제를 덮는 것보다는 오늘 배운 내용을 시간을 내서 꼭 복습을 해주고요. 이 영상은 바로 업로드를 할 테니까 영상을 유튜브에서 선생님 닉네임이 수학귀신이야. 수학귀신에서 조합. 유튜브에 수학귀신하고 조합이라고 검색하면 오늘 요 업로드한 걸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꼭 복습을 해주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이 우리가 언제 보냐면 다음 주 일단은 한 번은 보는 거구나. 월요일 날 보는 건가? 맞나요? 월요일 날 보고 월요일 날 한 다음에 맞네, 맞네.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근데 다음 시간에 왜 두원의 위치 관계로 돼 있지? 요 스케줄은 좀 봐야 되겠다. 오케이, 현우야, 오늘 일찍 끝내자. 꼭 복습을 해주세요. 알겠죠? 순열조합 굉장히 중요합니다. 쉬어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음.